월급이 적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공무원 두 분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그분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었던 월급이 너무 적어요. 아무리 아껴도 모으는 돈이 적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9급 공무원 실수령액을 보니까 170만, 180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 최저시급보다 낮은 거죠. 그리고 또 공무원은 겸업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싱글인 공무원이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교통비, 통신비, 식비 이런 거 필수적인 것만 쓰고 모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케이스는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월 300씩 벌고 이 둘이서 생활비 100만 원 쓰고 500만 원 저금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는 사람과 500만 원 저금하는 사람은 5배 차이가 납니다.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과 5천만 원 모으는 것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무원 퇴사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 괜찮은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와 평균 소득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월급이 최소 인당 300만 원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세상에서 170, 180 받는다는 것은 너무 살기 힘든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퇴사해야 될까요? 아니요. 무작정 퇴사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럼 이직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분이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할 돈이 없어서 업무 후에 대리운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할 인사 담당자는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 병원비 내려고 대리운전 하는데 아마 쉽게 징계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다른 케이스로 어떤 공무원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걸렸어요. 이러면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부업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자신이 일을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부업을 한 거고 아무리 월급을 받고 있어도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분도 뭔가를 한 걸 거예요. 이렇게 대리운전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결국에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생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위험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저는 가족의 명의로 부업을 할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전자책, 에어비앤비 등등 뭔가 많잖아요. 내 이름을 팔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를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대신 직장일은 열심히 하면서 나머지 부업은 그 이후 시간과 주말에 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부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적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LH 직원들이 토지 보상을 할 곳을 자기들이 선정해두고 땅을 미리 사두고 나무를 말도 안 되게 촘촘히 심어두고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다 판을 짜둔 거니까요. 이거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비업무 시간에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결이 좀 다르다고 봐요. 제가 최근에 어디 시청, 어디 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재테크 강의를 가끔 하는데요. 요즘에 퇴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무원의 장점에 관한 교육이나 조직생활, 업무생활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월급이 불만인 공무원의 퇴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테크 교육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재테크 교육을 받고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종잣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업에서 허용해주는 만큼의 겸직은 허용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물론 공무원 월급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2030 세대,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과거에는 공직이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주는 명예가 있었는데 요즘은 고위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런 게 없어요. 월급 3천만 원 받는 것과 1,000만 원 받는 것의 차이는 2천만 원 차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월 300만 원 받는데 나는 170만 원 받는다? 300만 원과 170만 원의 차이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만 원 단위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제가 회사 끝나고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듯이 제가 혹시나 공무원이었더라면 생각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업무 외의 시간에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현실과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혹시나 받더라도 제 길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있잖아요. 결국 혼자입니다. 국가도, 직장도, 심지어 내 가족도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만이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나만이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인생은 내 부모님도 내 자식도 아닌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가려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발전적인 방향성을 가진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가져야 한다고 봐요. 사실 이건 이기심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다른 일을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사람과 나는 공무원일지라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으로도 크게 갈리게 될 겁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오셨던 공무원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뭐라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짜놓은 판에서 맴돌기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 예상은 이 두 분은 뭔가 해보실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라는 그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강의 시간에 제가 이분들로 느꼈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일과 삶 둘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